안녕하세요. 돈을 된 남자 돈된남입니다. 오늘은 뉴스 재료 관심 종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뉴스는 최근 계속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입니다. 사실 최근 뉴스들이 해당 이슈로 도배가 되고 있어서 다른 뉴스들 임팩트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관련 종목들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저도 최근에는 현금 비중 늘리면서 관망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가 끝나면 여러 좋은 종목들에게는 기회장이 될 테니 말이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불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러시아 가스관 있는 노르트 스트림 2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이 저렴한 가격의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 2012년 시작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규모가 하나로 약 13조 1000억이 소요됐고 여러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공사비 절반이 됐지만 소유권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가즈프롬에 있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공사가 마무리됐고 같은 해 12월 가스관에 천연가스를 채우는 작업이 시작됐지만 독일 정부와 유럽 연합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 가동은 안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러시아의 불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독일은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점차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가 되면서 가스관 가동에 차질이 초래될 것임을 시사하며 기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해당 섹터 대장은 GSE가 놓치고 있지 않은데 대성에너지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시 살펴보면 GSE의 경우 제 영상을 유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매수 가능가 위에 그어놨던 5,045원짜리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거기를 갭 상승으로 뛰어넘으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슈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더 위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기다림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종목은 한국석유입니다. 이 종목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21선 지지받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거래량도 엄청난 게 보입니다.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 비해서 더 큰 거래량으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으로 매수 가능가를 터치하진 않았지만 11선 지지받는 자리에서 버티면서 상승을 이어나갔고 제가 미래생명자원을 다뤘던 영상에서 그어놨던 6,500원 저항 구간을 2일에 걸쳐 소화하고 다시 달린 모습입니다. 만약 제 영상을 유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저런 자리에서 수익 실현 후 재진입으로 더 큰 수익을 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는 장점이 있지만 언제 급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일단조인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어야지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승폭이 크진 않고 그래도 꾸준히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매수 가능가는 여전히 유효해 보이지만 이슈가 사라진다고 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슈가 사라졌을 때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점 참고하세요. 마지막 종목은 사마알루미늄인데 사마알루미늄은 사실 지수와 크게 연동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지 섹터와도 별개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매수 가능가는 유효해 보이고 사실 이런 장에서 어느 정도 잘 버티는 모습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리오프닝 관련주 뉴스로 정부에서 코로나를 다른 감염병처럼 관리, 일상회복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제목을 보면 벌써 설레는데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아쉬운 게 일상회복 시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트만 보더라도 관련주들이 증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면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는지 여부와 위중증과 사망자 추이 그리고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상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라고 하며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게끔 정리하는 개편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제 주위에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종종 생기고 있는데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감염되었을 때 증상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경우 생존을 위해 진화를 할 때 숙주와 같이 생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치명성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데 오미크론이 그 대표적인 예로 생각됩니다. 그럼 관련 종목들 차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네어도 제가 리뷰한 이후 횡보를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매수 가능가를 조금 수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60일선에서 지지받는 자리인 16,700원 부근으로 수정 가능하겠고 만약 달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항공은 여전히 매수 가능가 유효해 보이며 241선 지지를 계속 시도한다고 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입해도 괜찮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도 마찬가지로 아직 매수 가능가 유효해 보이며 만약 매수 가능가를 이탈해 준다면 241선 지지받는 곳에서 진입 가능해 보이는데 과연 저 자리가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노랑풍선도 마찬가지로 아직 매수 가능가 유효하며 장기 이평이 정배열이고 이평들이 모이고 있는 자리로 밑으로 내려와 줄수록 더 좋아 보입니다. TJ 미디어의 경우 대장답게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데 아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파란불도 시원시원하게 보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수 가능가는 조금 더 높게 6,060원 부근으로 조정이 가능해 보이지만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밑에 자리에서 기다려서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풍국주정은 역배열 자리에서 11선 타면서 가고 있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조정 기간이 길었던 만큼 시원한 한방 기대해 보겠고 수정 매수 가능가는 16,300원 자리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학은 52주 신고가 자리 이후 움직임이 기대되고 지금 또 충분히 높기 때문에 조금 눌릴 때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가 적당해 보이며 수정 매수 가능가는 1,200원 자리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는 가격대는 절대 매수 매도의 신호가 아니며 시청자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고 있어 매우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약손절 기회가 왔을 때 현금 비중을 늘리시면서 악재가 사라지는 것을 기다려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수차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현금이 짱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대응이 되고 현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존버나 손절을 쳐야 합니다. 이런 악재로 인해서 해당 기업의 가치가 변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끝난다고 하면 시세가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까지 시청자분들께서 잘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신선한 뉴스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